네, 인간의 이해 11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우리 인간과 환경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1교시에서는 대기오염 그리고 수질오염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 2교시 첫 번째로는 토양오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산업과 생산활동에 따라서 각종 유해물질이 토양에 주입이 돼서 그래서 각종 식물들, 특히 농산물이 유해한 물질을 흡수함으로써 이것을 섭취하는 인간이라든가 동물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저해하는 현상, 이것을 갖다 우리가 토양오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염물질들, 이쪽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약병을 갖다가 이제 다 쓰고 나서 버린다라든가 그런 내용이고요. 저쪽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폐수 또는 기타 이제 쓰레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네, 토양 오염을 갖다 일으키는 토양 오염원은 첫 번째로 생활 폐기물, 두 번째 산업 폐기물, 그리고 세 번째는 농업과 축산업과 관련된 그런 오염물질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토양이 오염되는 것이죠. 생활 폐기물은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음식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뭐 가전제품들이라든가 폐전지, 플라스틱, 뭐 비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그런 유형이고요. 또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뭐 그 광산 중에서 폐광이 되는 폐광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오염물질들, 또 뭐 폐기물 매립지, 금속 공장, 또 어떤 산업체에서 이제 배출이 되는 중금속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오염되는 형태되고, 농업 및 축산업과 관련된 오염물질들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약이라든가 또는 오남용된 그런 이제 비료라든가 또 가축의 배설물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토양이 이제 오염돼 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토양 오염물질의 특징은 뭐냐면은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특히 중금속류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분해가 되지 않고 잔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잔류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농작물에 의해서 흡수가 된 것들은 그 농작물을 갖다가 섭취하게 되는 그런 사람의 건강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그 토양 오염원들, 토양 오염물질들의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살펴봤는데, 대표적인 그런 토양 오염물질은 뭐가 있을 것이냐? 예, 토양 오염물질의 종류를 갖다 이제 몇 가지 들었는데 이거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걸로는 유기수은, 중추 신경을 갖다 마비시킨다라든가, 또 카드뮴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나왔었죠. 예, 카드뮴 같은 경우 이타이 병을 갖다 일으킨다라든가. 이타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본어인데요. 일본어로 아프다, 아야 할 때 이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저 카드뮴에 중독이 되게 되면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야, 하고 이제 그러한 고통을 갖다 계속 호소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이타이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이 카드뮴이 그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오염물질입니다. 비소, 예, 구토라든가 설사, 변비를 갖다 동반하는 광산이나 농약 등에서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페놀류들, 위장장애라든가 화학공정에서 배출되고요. 또 구리, 간경변,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납 같은 경우는 빈혈이라든가 불면증, 두통을 갖다 일으키기도 하죠. 크로뮴, 크롬입니다. 크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화기 장애를 갖다 일으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수은류들은 유기수은류로서 이제 저거는 이제 미나마타병이라고 하는, 저거는 저 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골련화증, 뼈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이제 흐물흐물해지고 그런 영향을 갖다 이제 주기도 하죠. 굉장히 그런 토양 오염물질들은 또 몸에 축적이 돼가지고 잘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토양 오염물질들은 그래서
배출이 되면은 이 토양에 이제 쌓이게 되잖아요. 그것들이 강수에 의해서 물에 녹아가지고 지하수라든가 또는 하천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던 것들이 다시 증발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는 그대로 또 지하수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토양 오염 물질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악순환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과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영상을 갖다 이제 한번 보시면, 예. 부산시가 해운대구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개발 예정지에 들어선 방산 공장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토양을 복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기 실탄을 생산하는 풍산 부산공장. 그린벨트에 있는 국가보안시설로 첨단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 토양을 조사했는데 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항목은 TPH, 석유계 총 단화수소로 기름 성분의 물질입니다. 킬로그램당 1709mg으로 기준치를 2배 이상 넘습니다. 그린벨트인 풍산공장 토양 오염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장 내 기름탱크 부근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염물질이 우려 기준을 넘는 지역에는 토양 정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토양오염법에 따라 관할 해운대구청은 올해 4월 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범위라든지 그다음 깊이, 그다음에 그 농도가 정확하게 어찌되는지 그걸 한 3개월 동안 실시를 했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토양 정화 명령이 나갔거든요. 시민환경단체는 부산시가 토양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한다면서 정화 작업을 마칠 때까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절차를 지금 신속하게 밟겠다라는 것은 토양 오염 문제를 간과하거나 또는 생략하겠다라는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군으로부터 하얄리아 부대 땅을 넘겨받을 때도 토양 오염이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불과 8년 전의 일입니다. 이 센텀 이주구 조성 사업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기자가 또 이야기를 했었지만, 미군, 반항기지들, 이런 경우가 굉장히 그 토양이 오염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라든가, 아주 심각한 문제고, 여전히, 지금 반환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토양 오염의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사례로는 우리가 이제 해양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양 오염은 인간에 의해서 물질이나 에너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 환경에 유입이 돼서 그 결과로서 생물 자원에 대한 손상이라든가 또는 어로 활동을 포함한 해양 활동, 이것에 대해서 그 영향을 주는, 그래서 해수의 이용을 갖다 하는 과정에서 수질이 악화됐다라든가 또는 쾌적함을 갖다 감소시켰다라든가 굉장히 그 해로운 영향을 갖다 끼치는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 왼쪽에 보시는 것들이 저게 이제 유류 같은 거, 예. 이제 그 선박에 의한 유류 유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오염이 되어 있는 이제 그 상태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해양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버려져 있는 이제 폐기물들인 것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양 오염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양 오염의 원인을 보면 연안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거, 폐수 배출이 결국은 하천을 통해서 바다까지 이제 흘러가가지고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들, 해양 투기, 또 고용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어로 활동을 하면서 또는 어로 활동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양식을 갖다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어구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예, 그렇게 이제 폐기가 되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물순환계 조절로서 이제 댐 건설이라든가 지하수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양을 갖다가 이제 오염하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굉장히 부하를 갖다 이제 크게 주는 경우, 육상의 산업활동, 잔류성 농약이라든가 산림해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 또 유해물질 해상 운송 과정에서 거기서 오염물질이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어 있는, 해양으로 이제 배출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 또 비생물 해양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석유라든가 가스를 갖다 개발하는 과정이라든가 광물 자원, 해양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들, 또 해양 생물 자원을 갖다 개발하는 어업 활동이라든가 인공 양식하는 과정에서 이제 배출된 그런 이제 물질들에 의해서 그래서 해양이 오염되는 이제 사례도 있고요. 기타 이제 자연재해로서는 이제 엘니노라든가 해수면 상승, 유조선 사고는 사실 뭐 자연재해는 아니죠. 그것도 인재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양 오염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풀이 되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해양 오염에 의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봉사활동 갔다 온 적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예, 태안 앞바다, 그렇죠?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으로부터 누출이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이제 허베이 스플리트호에 의한 그 태안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영상을 보니까 아직도 그 충격이 남아있는 듯 하네요. 허베이 스트리트호의 기억들. 예, 이런 그 새들이, 그쵸? 철새들이 완전히 기름 속에서 그냥 죽어가던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이제 선하네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오염의 가장 비극적인 그런 이제 사태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제 해양오염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도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게 방사성 물질이 인체를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 내부나 표면에 축적 또는 존재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갖다가 방사능 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들,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예요. 이렇게 입도 2개. 이러한 이제 방사능 오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방사능 오염은 역시 후쿠시마 사고에 의해서 이제 8년 전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알 수 후쿠시마. 있죠. 지금은 어떨까요?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복귀했지만 방사능 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주민과 어린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염 제거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도 우려할 정도라고 합니다. 추은호 기자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전문가팀이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현지에서 방사성 물질 오염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피난구역뿐 아니라 피난 지시가 해제돼 주민들이 복귀한 지역이 대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최대 권고치보다 많게는 100배나 되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We've just taken readings along this road where at 1 meter it's at least 10 microsieverts per hour. At 10 centimeters the levels are 20 microsieverts an hour. That's 80 times above the government target level. 일반적인 원전 발전 시설이라면 응급 상황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린피스는 어린이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오염 상태가 22세기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염 제거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도 지적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방사선 방호 훈련 없이 하루하루 방사능에 노출된 현장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本当に人間扱いされてないなと、いくらでもいるみたいな感じでね、賃金払えば雇ってやるという、ある人は奴隷だっていう言い方もしてましたけども。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염된 땅 후쿠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 착취와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 위협을 외면한 채 은폐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그린피스는 지적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네, 아베 정부가 왜 은폐에만 급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어떻게 올림픽을 좀 끝까지 한번 해볼까? 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올림픽 끝까지 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더니 결국은 이제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열리기 어렵지 않을까? 최근에는 그 오염된 그 방사성 원소로 오염이 되어 있는 오염수를 갖다가 이제 또 해양에다가 바다에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도 또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結論は出してます。みんながおとなしくなった時に、あ、しょうがないやと思った瞬間に流すんですよ、捨てるんです。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を世界に発信する令和の時代、新しい時代にふさわしい大会としたいというように考えています。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협력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23군데 정확하게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이 되는 각종 그 방사성 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장갑부터 시작해서 옷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후손에게도 그런 이제 부담을 주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바로 이러한 방사성 오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문제예요. 소음, 우리 층간 소음이라든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위에서 쿵쿵쿵쿵 된다고 해가지고 진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웃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로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강한 그런 이제 소리, 이걸 갖다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동은 또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 그래서 소음과 진동은 같이 따라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리나 떨림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공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느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소음하고 진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소적으로 다발적인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고요. 외부 소음과 진동, 가정 내 소음과 진동,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외부 소음과 진동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기관에 의한 거, 자동차라든가 또는 뭐 열차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음향기기, 그 다음에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거, 뭐 이런 것들. 가정 내 소음과 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창문을 열고 닫는다라든가, 뭐 TV를 갖다 크게 틀어놨다라든가, 위층에서 영향을 주는 발걸음 소리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이 다 또 가전제품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 소음들, 진동, 이런 것들이 전부, 소음 진동의 오염 원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소음 또는 가정 내 소음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층간 소음 같은 경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살인까지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뉴스에도 등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거부터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소음 발생원의 경우에는 교통, 생활, 공장이라든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거, 항공기, 이런 다양한 그런 이제 발생원이 있고요. 진동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교통, 건설 진동과 같은 이런 이제 발생원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정신줄 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 주민과 실랑이를 하던 중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장부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흉기를 든 상태로 흥분해 있는 여성.
뒤에 있는 남성이 여성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제지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4일 서울 평창동의 한 빌라에서였습니다. 아침 9시 10분쯤 2층 주민이 빌라 앞에서 1층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소동이 이어졌습니다. 예, 갈등의 발단은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예, 층간소음을 당일 시범이라고 새벽 하죠. 2층에서 나는 소음에 1층 주민이 주의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아침에 외출하려던 두 가족이 마주치면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층간소음이 굉장히 층간에서 일어나는 것은 소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동도 이제 느끼게 되죠. 그렇죠? 쿵쿵대거나. 예, 바로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악취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악취,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갖다 자극해서 그래서 불쾌감이라든가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냄새를 갖다가 우리가 악취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크게 자연적 발생원, 우리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버리러 나가면 굉장히 진짜 역겨운 그런 이제 냄새를 갖다 맡을 수 있잖아요. 바로 자연적 미생물에 의해서 단백질 분해라든가 또 물질 자체가 가지는 그런 이제 고유한 냄새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인위적 발생원의 경우에는 염소나 염화수소, 그 다음에 이제 휘발성 유기화물 VOC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 등이 악취를 유발하는 화합물질들이 누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악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악취는 또 우리 주변 가까운 데서도 늘 접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특히 이제 하천 같은 데서 많이 나죠. 한번 그 영상 보실게요. 원주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원주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의 홍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원주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에 대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으로 원주천의 수질이 2등급 이상 향상되었다고 홍보해왔는데요. 하지만 본 방송 취재 결과 현장의 실태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주시 당구동의 주택가가 밀집한 원주천 둔치. 이곳은 원주천으로만 따지자면 상류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도 원주천으로 흐르는 배수관로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유관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폐수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 등으로 원주천 둔치길을 오고 가는 많은 시민들은 오래전부터 배수관로를 따라 원주천으로 흘러드는 오폐수와 이로 인한 악취로 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급적 이제 이 자전거를 타고 오고 가면 냄새가 많이 나긴 나. 그래서 이제 저기를 안 지나가고 이쪽 건너면 일로 지나가더라고. 우리도 일로 지나가. 글로 많이 해. 그 냄새 때문에. 네. 이것도 요 정도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천에서 난 악취라든가, 예. 굉장히 빈번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빛공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빛이 왜 공해인가? 예. 지금은 이제 빛도 마찬가지로 공해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빛공해는 조명 목적과 원래의 조명 목적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밝거나 또는 잘못된 배광 설계로 조명의 영역을 갖다가 벗어나는 인공 조명에 의한 빛을 갖다 우리가 빛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도 이렇게 잠자야 되는데 늘 켜져 있는 유흥과 가까운 주택 같은 경우는 저게 무슨 죄예요? 그렇죠? 저런 이제 빛공해라든가 또 이거는 주택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렇게 밤새 밝히고 있는 그런 이제 등 같은 경우에 의한 그런 영향들도 마찬가지로 빛 공해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빛 공해는 크게 누가 영향을 받냐면요, 야생동물들이 1차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람들도 이제 영향을 크게 받지만 야생동물로서는 특히 조류 같은 경우 빛으로 인해서 진로 이탈도 이제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포유류 같은 경우는 과도한 빛으로 인해서 번식 능력이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잠을 갖다가 이제 수면을 갖다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영향이 있게 되는 거고, 파충류 같은 경우는 서식지 이탈이라든가 교배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양서류는 생활의 자연 감각들이 떨어져서 그래서 자기 살 곳들을 갖다 잃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비교적 그래도 동물들의 경우는 좀 덜해요. 그런데 이 곤충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양성 주광성, 음성 주광성 해가지고 어두운 곳을 가는 곤충, 밝은 곳을 찾아가는 그런 곤충들이 있긴 하지만은 반딧불 같은 경우는 조명에 따라서 생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받게 되죠. 또 유인 특성이 적은 파장의 광원을 갖다 사용해서 이러한 곤충들에 대한 그런 이제 피해를 갖다가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이제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영향들은 우리들 즉 인간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실게요. 밤에 집 밖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야간 빛 공해는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밤 11시가 지난 서울의 오피스텔. 별안간 번개가 치듯 번쩍이던 현란한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옆 건물 5구의 광고판에서 들어온 침입광이 그 원인입니다. 커튼을 내려도 불빛이 계속 들어와요. 자도 피곤한 것 같고 이렇게 숙면을 잘 취하기가 힘들어요. 이처럼 야간 밝은 조명에 노출되면 깊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억제됩니다. 또 이 상태가 길어지면 비만 등 대사 장애뿐 아니라 암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실제로 야간 빛공해에 노출됐을 때 여성은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이 최대 1.5배, 남성은 전립선암이 생길 위험이 2배 높아졌습니다. 빛공해 심각성이 부각하면서 2013년 우리나라의 빛공해법이 제정됐지만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등 전과 후가 전혀 구별이 없이 그 심럭수로 돼 있고 그 심럭수 자체도 지금 이제 소등 후를 기준으로 하면 1럭스 뭐 이런 2럭스 이런 수준에 비하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소등 전과 소등 후로 나누어져서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소등 시간을 밤 10시로 정하고 그전에는 5럭스, 이후엔 1럭스 이상의 인공 조명을 빛공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빛공해로 인한 불편이 심한 사람은 멜라토닌을 경구 복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도움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이렇게 빛도 공해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오염이에요. 이건 사실은 폐기물 오염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플라스틱들, 한번 사용된 플라스틱이 방치돼서 지역을 오염시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땅일까요? 저 안에 배를 타고 사람이 있죠. 그쵸, 한가운데. 바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바다에 버려진 걸로 인해서 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고래가 죽어가고 있죠. 그쵸?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오염이. 특히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죽은 채 발견된 고래 뱃속에서 페트병이나 슬리퍼 같은 플라스틱이 잔뜩 나와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서해에서 잡힌 아귀 뱃속에서 뭐가 나왔는지 보시죠. 강청환 기자입니다. 한 어민이 찍은 사진입니다.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잡은 아귀인데 배가 불룩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귀의 배를 가르자 500mm들이 플라스틱 생수병이 나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돼 위장에 늘어붙은 상태입니다. 배가 튀어나와가지고 배를 만져봤죠. 뭘 이렇게 뭐가 튀어나왔다냐 하고 만져보니까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이것은 진짜 심각하다, 이 정도면. 작은 플라스틱 조각도 아닌 이렇게 큰 페트병이 통째로 나온 것 처음 본다고 이 어민은 말합니다. 네. 플라스틱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러한 플라스틱들이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되든 큰 플라스틱이 되든 플라스틱은 이게 분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병, 캔, 500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같은 경우는 이 2달에서 5달 정도면 이제 분해가 되는데 비해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바로 이렇게 플라스틱의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 특히 이런 플라스틱류의 폐기물들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갖다 이제 세워서 그런 것들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 더 심각합니다.
바다의 먹이 사슬에 의해서 모든 동물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야생 생물 속에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먹이 사슬을 통해 가지고 결국 사람이 이제 먹게 되는. 최근에는 어떤 북극 해빙이라든가 우리가 먹는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KBS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내용입니다. KBS 스페셜. (1초마다) 2만 개가 소비되는 플라스틱 병. 대부분 짧은 시간 수명을 다하고 우리 눈에서 사라집니다. 그 가운데 물을 따라 바다로 흘러온 녀석들이 있습니다. 멀고 먼 여행 끝에 도착한 북태평양 쓰레기지대. 이미 도착한 녀석들과 함께 점점 부서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녀석들을 먹고 죽어가는 동물들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 곁을 떠나 그동안 잊고 있었던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이 잘게 깨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지금 플라스틱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플라스틱의 역습은 런타임이 50분이 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주소하고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청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제 플라스틱의 폐해를 갖다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이번 주의 과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제가 서둘러서 설명을 했고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